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한국 공군의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공군력 증강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첨단화되고 다목적인 전투기의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F4 팬텀이나 F5 계열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제한된 성능으로 인해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공군은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8 호넷이었다. F-18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되며 우수한 기동성과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입증한 기체였고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후보로 떠올랐다. 특히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설계는 한국에게는 직접적 필요성은 적었지만 그만큼 튼튼한 구조와 높은 내구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 공군은 이 전투기를 단순히 도입 후보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다양한 무기체계 경험을 학습하고 자국의 전력 증강 방향을 설정하는 참고 사례로 삼았다. F-18 호넷은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기술적 특징에서 한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많았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대공 임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정밀 유도 폭탄과 각종 공대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어 지상 공격 능력에서도 강점을 지녔다. 또한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낮과 밤,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특히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체 구조가 강건하고 착륙 장치가 튼튼하게 제작되어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을 제공했다. 이는 해군 항공작전에는 필수적 요소였지만 육상 기반의 공군에게도 장기적인 수명과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 매력적인 장점이 될 수 있었다. F-18은 이중 엔진을 탑재하여 단발 전투기보다 높은 생존성을 보장했고 다양한 전자장비와 센서 시스템을 갖추어 다목적 작전에 최적화되었다. 레이더 시스템 역시 공대공 교정과 지상 표적 탐지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디지털 항전 장비는 조종사에게 직관적인 임무 수행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고려했던 중요한 기준과 맞아떨어졌다. F-18 호넷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도입 검토 과정에서 주목받던 시기는 F-16과 F-15가 동시에 후보군에 오르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력 균형과 예산 효율성,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군사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F-16은 단발 엔진 기반의 비교적 경제적인 전투기로 대량 도입과 유지비 절감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미국과 여러 동맹국에서 널리 운용되며 검증된 플랫폼이었다. 반면 F-15는 대형 쌍발 엔진 전투기로 공대공 전투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고 한국이 필요로 하던 장거리 제압 능력과 전략적 억지력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 사이에서 F-18은 두 기종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 즉, F-15만큼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F-16보다 강력한 엔진과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점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특히 해상 및 지상 공격 능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점은 한국에게도 매력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비용, 운용 경험, 그리고 미국의 공급 전략을 고려할 때 F-16과 F-15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F-18은 평가 단계에서만 남게 되었다. F-18 호넷은 본래 미국 해군을 위해 설계된 전투기로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을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상 작전 능력이 탁월했다. 강력한 랜딩 기어, 착함형 테일룩, 내구성 높은 기체 구조는 거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러한 특성은 미 해군과 같이 원거리 원양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게는 필수적인 장점이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장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전투 임무가 육상 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항모 운용 능력은 한국에게 직접적인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설계는 기체 중량 증가와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공군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성능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물론 튼튼한 기체 구조와 높은 내구성은 장기적인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한국의 제한된 국방 예산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F-18위 해상 작전 최적화 능력은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에서는 오히려 제한적인 가치로 남았고, 이는 도입 불발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F-18 호넷이 한국 공군의 평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있었다. 우선 도입 비용이 다른 경쟁 기종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F-18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였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운영 비용 역시 단발 엔진 기반의 F-16보다 훨씬 부담스러웠다. 한국은 당시 제한된 국방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량의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고, 이를 고려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기체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평가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이미 F-16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운용 체계가 확보되고 있었다. F-16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반면 F-18은 성능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도입과 정비체계 구축에서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제성, 운용성, 이미 진행 중인 도입 프로그램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이 겹쳐져 결국 한국은 F-18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비록 F-18 호넷이 한국 공군에 의해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그 평가 과정 자체는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1980에서 1990년대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 자국의 전략적 환경과 예산,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전력이 가장 적합한지를 신중히 따져보던 시기였다. F-18의 평가는 단순한 후보 선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의 필요성과 작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기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대비 효과, 작전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서방 전투기를 검토한 경험은 이후 F-15K, KF-16, 나아가 국산 KF-21 보람의 개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결국 F-18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평가 과정은 한국이 군사적 자립성과 전략적 선택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았으며 공군의 현대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